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에 하락 후 어제처럼 지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제 받은 소포를 열어보니 날짜가 지난 복권이 들어있네요. 네,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또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국내 요인은 아니고 오늘 일본도 빠지고 중국 시장도 뭐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달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금리하고 달러하고 오르는 게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근데 금리는 지금 오르다가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5일째 올라가지고 2% 정도 올랐습니다. 2%가 넘었어요. 네. 11월 10일 날 94였던 게 오늘 96.2가 됐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달러가 오르면 주식은 못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달러로 들어가고 있다. 네. 왜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다. 네. 만일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달러가 오르는 거라면 미국 금리도 같이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금리는 지금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오르긴 했는데 지금 6.4 정도 되죠. 네. 오르긴 했는데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속도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도 살짝 빠지긴 했어요. 근데 어제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했죠. 물론 달러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침에 환율이 시작하는 시가가 높아요. 자꾸. 높은데 살짝 밀리는 듯한. 근데 지금 1182원. 달러의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달러가 일주일째 지금 봉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봉으로 2주 연속 이렇게 길게 뻗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게 지금 악재다. 네. 달러가 오르면 시장은 못 올라간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시장이 크게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유럽의 그 3분기 성장률이 있었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2.2%가 늘었어요. 유럽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7주, 6주째인가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의 지금 러시아, 인도 이런 데는 지금 조정받고 있고 러시아 좀 많이 빠졌고, 예, 근데 유럽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3.7%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고 어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있어요. 이게 월간 소매 판매는 1.7%가 증가했어요. 네, 이전은 0.8%였는데 1.7%. 소매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있다. 연간 소매 판매는 16.3%. 이게 지난달에는 14.3%였는데 더 늘었다. 네. 그리고 10월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10.7이 나왔습니다. 이전치가 9.3이거든요. 네. 또 올랐다 1%. 네.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해서 1.6%또 늘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5.1%가 늘었다. 이게 이전하고 전망치를 다 상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생산도 1.2% 증가했다. 이게 지난달 대비해서 증가한 겁니다. 1.2%. 예.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10월달 설비 가동률이 76.4%가 나왔어요. 75.8에서 올랐는데 76%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미국 경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기업 재고는 0.7, 0.8에서 살짝 줄긴 했는데, 기업들이 지금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현재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고가 줄고 있어요. 미국은 연말까지 재고를 늘려야 돼요. 네. 그리고 어제 유럽에서 독일이 러시아랑 만든 가스관 있잖아요. 노르트 스트림 2.
예, 요거 가동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예. 이걸 갖고 있는 가스프롬이라고 하는 러시아 그 가스 회사, 이 에너지 회사가 독일법에 맞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고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유럽의 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뭐 이게 겨울에 지금 난방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재무부 부장관이 코로나 이거 팬데믹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언제 팬데믹이 끝나는지, 네.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뭐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원래 지난번에 기한을 연장할 때 12월 3일까지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12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월 15일 되면 돈이 없어진다. 이번에 예산안 통과된 것 때문에 1,100억 정도의 다른데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2주 정도 연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인들, 외교관들이 안 가는 걸로, 네, 보이콧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것 때문에 베이징을 봉쇄를 강화를 한다. 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강화를 한다. 아마 중국은 뭐 이런 게 또 악재일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어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유가가 지금 79달러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비축류가 한 7억 배럴 정도 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게 한 2억 배럴 정도 되는데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거를 좀 방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방출을 한다 그러면 아직 중국은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출한다 그러면 이 유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떨어지면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그럼 물가도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고 달러도 오를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고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동남아를 순방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거 뭐 중국이 지금 아주 좀 예민하게 보고 있다. 뭐 이 상무장관이 중국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편에 서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일본의 10월 수출이 9.4%. 예. 이게 이제 이전치가 13%였고 전망은 9.9%였는데 9.4%. 10월달 일본 수출은 약간 떨어지고 있다.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수출이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은 17%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핵심 자산을 많이 이게 수출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면 뭐 보이콧 이런 거 나오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략 비축류 방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장중에 15,500계약 그 금액으로 1조 5천억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3시에 3천 계약 정도를 줄여가지고 12,000계약 조금 넘게 매도로 끝났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9월 달에 그때 선물을 매도할 때하고 다른 점은 오늘 주식을 샀습니다. 코스피를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팔긴 했는데 장중에 한 1,8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다가 1시 정도부터 매도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선물 매도 때문에 오늘 기관 쪽에서 코스피에 뭐 한
매도가 많았거든요. 예. 이 선물 매도로 인해 가지고 나온 매도 정도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 오늘 보면은 뭐 전통 산업들, 네. 철강, 건설, 조선, 화학, 뭐 이런 것들, 예. 다 빠졌죠. 예. 많이 빠진 게 이제 화학입니다. 화학. 화학이 안 좋아요. 예. 실적이 안 좋았느냐? 아닙니다. 예. 이번에 그 요소수 때문에 이게 지금 화학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은 중국이 이번에 그 경고한 그 요소수 이것 때문에 중국향을 다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줄여야 되고 그럼 아무도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물 매도하면 이게 전부 다 빠지는 건데 지금 하나만 딱 올라가잖아요.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이거는 중국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이쪽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시장일 때, 그러니까 그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이런 그 옛날에 사드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제재를 할 경우, 경제 제재를 할 경우에 조금 자유로웠던 업종이 제약이에요, 제약. 예. 지금 제약 쪽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때문에 제약에도 매수가 안 들어간다. 메타버스로만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예.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혹시 다른 또 제재를 할지 모른다. 그런 게 시장에 좀 깔려 있고, 그리고 뭐 실적과 상관없이 그쪽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중국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좋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딱 두 업종을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규모가,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2천억, 2천억, 4천억, 2천억 막 이렇게 계속 사고 있고, 서비스, 게임이죠. 게임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게임을 계속 사고 있는데, 코스피는 뭐, NC소프트하고, 크래프톤, 이런 쪽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팔고 있어요. 네. 게임 쪽을 계속 사고 있다. 근데 그게 2천억씩 들어가고 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쪽 게임은 다 팔았다. 네. 팔았는데, 메타버스는 산다. 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런 어떤 우려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 많이 사라질 때까지는 제조업들, 건설, 뭐 철강, 화학,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선물이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턴을 한 업종이 있어요. 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4분기가 반도체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오늘 보고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는데 4분기는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와 게임,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조업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턴한 거는 자동차. 네.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하느냐?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96을 넘었는데 이게 97하고 98 사이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때가 보통 바닥이거나 아니면은 급락이 시작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도 지수 수준에서 이걸 급락으로 해석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 부채 한도 그거 협상하는 거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하고 제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선물 팔고 주식을 연일 계속 팔았어요. 엄청난 규모로 팔았거든요. 네. 지금 선물 팔고 주식 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25일 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오르는 게 조금 더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오르는데도 우리나라 환율이 멈춰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달러가 문제라고 하면 달러가 떨어질 때까지 현금 보유를 해야 할까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 제약이 없거든요. 여태까지는. 네. 근데 이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아마 이런 쪽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나 소프트웨어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좀 보면 아까 제가 자동차가 턴했다고 했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사겠다고 예, SNS에 올렸어요. 네, 그 규모가 4조 원입니다. 4조 원. 이 LIG X1이 만드는 천궁 미사일 시스템인데 LIG X1의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8천억이거든요. 네. 이 상한가를 못 갔다는 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거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아니면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주식에 대해서 보실 때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늘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종목은 강세다. 오르려고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한데 오늘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식은 LB루셈. 지난번에 제가 패키징 말씀드렸는데 LB루셈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상당히 좋게 나왔고 LB세미콘 이것도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DB하이텍, 예, 유진테크 이런 거 반도체와 관련된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닥이라면 DDR5 관련돼 가지고 PCB 업체들 오늘 또 올랐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PSK도 오늘 뭐 올랐고 리노공업이나 파크시스템즈 이런 것도 올라긴 했는데 이건 뭐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예, 올랐어요. 그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빠져요 지금. 예. 조금 다른 흐름이 있는데 실적이 먼저 전 분기 대비해서 좋았느냐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했느냐 그거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렇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흐름이 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9월 달에는 팔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들 철강, 건설 뭐 화학, 특히 화학 같은 거 그리고 뭐 조선 이런 거 조선은 지금 오르다가 멈춰 있는데 이런 거는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굳이 팔아서 이걸 팔고 지금 다른 걸 사가지고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거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유 저거 가지고 뭐 지금 저게 당장 뭐 무슨 돈이 되는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 그 양극재하고 뭐 전해액 만드는 회사가 지금 돈을 그만큼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야 2025년도에 번다라는 걸 지금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이제 페이스북인데 하여튼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거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아주 멀리 뭐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 올라가는 걸 가만히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2배 정도 올라가면 한계치에 도달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딱 저점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요. 횡보를 하든 이게 횡보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횡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쭉 가가지고 10배에서 12배까지 올라가면 보통 한계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계치에 도달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 메타버스 중에 일부 종목은 한계치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10배가 단기간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어떤 회사든지 간에 전 세계 어떤 회사라도 단기적으로 그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말 충분히 미래의 거를 끌어와서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가면 예, 다른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제 생각이 난 거는 이 메타버스가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나면 이 환경 구축하는 거잖아요. 가상현실을 구축하는 건데 구축하고 나면 이 기계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기계.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센서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을 때 예. 그 영화를 한번 보시죠. 예. 그거 보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막 혼자서 막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뭐 식량 파동이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게 현실이 너무 암울해가지고 예, 그 가상 현실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써야 되고 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상 세계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게임도 있고 뭐 5만 개 다 있는데 코인을 획득하는 게 있어요. 코인. 예. 지금 게임사들이 생각이 있다면 그 코인, 지금 가상화폐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거랑 게임이랑 접목을 시켜서 하여튼 뭐 예. 지금 그 NFT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나오냐면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그런 상상력을 한다라는 게 내가 상상력이 부족하면 그런 영화를 보고 보충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그 영화를 보고 주식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게 돈이 될까? 저 장갑 저거 센서 달린 장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이거 끼는 걸 사야 되나? 아니면 입는 그 거기는 수트가 나오잖아요. 수트. 네. 수트, 특수 소재 이런 것들.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앞질러 가가지고 이제 뭐 사게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아니면 내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상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서 의존해서 뭔가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시장은 이제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러가 꺾이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달러가 언제 꺾일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일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